안녕하세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 잘 아시죠? 환갑이 훌쩍 넘은 제가 최근 그 말뜻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게는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세무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기 할 일 잘하고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자식이었죠.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뭐 하나 못하는 거 없이 척척 잘 해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어렵다는 세무사 시험도 대번에 합격했고 대기업 세무팀으로 취업도 성공했죠. 부모라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게 아들은 아주 자랑스러운 자식이었습니다. 딱 하나 고민이 있다면 나이가 점점 차는데 결혼할 생각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만 아가씨 만나서 애도 낳고 가정도 꾸려서 사는 모습 꼭 보고 싶은데 결혼은커녕 연애에도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처음엔 저러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 생각이 바뀌겠지. 집신도 제 짝이 있다는데 아들에게도 인연이 기다리고 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영 소식이 없으니까 제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저러다 우리 귀한 아들 외롭게 혼자 살면 늙어갈까봐 말이죠. 창석아, 너 요새 만나는 사람 없니? 너도 몇 년만 더 있으면 마흔인데 결혼을 하려면 누구라도 만나야 하지 않겠어? 난 지금이 편한데요. 인연이 있으면 언젠가는 만나겠죠 뭐. 사람을 자꾸 만나봐야 인연도 생기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인연이 알아서 찾아온다니. 아직은 연애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요새는 결혼을 워낙 늦게 하기도 하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여태 혼자 살았으면 됐지.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살려고? 그건 절대 안 돼. 외로워서 못 써. 그러니까 얼른 괜찮은 사람 좀 찾아봐. 아니면 네 엄마가 좀 찾아볼까? 아우, 됐어요, 엄마. 제 인생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 붙들어 놓고 계세요. 네? 내가 걱정을 안 하게 생겼니? 마흔 다 돼가는 아들이 이렇게 독수 공방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과는 다르게 아들 녀석은 태평이기만 했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조바심을 내곤 했죠. 주변에선 때 되면 다 간다는 둥, 요즘 혼자 사는 인생이 더 멋지다는 둥, 다 남의 일처럼 말을 하지만 전 부모가 아닙니까? 제 눈에는 훌륭한 신랑감인 제 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한다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죠. 전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꽉 막힌 아들 혼사를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뚫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자네 아들놈에게 귀신처럼 찰싹 붙어있는 인연이 틀림없이 있어. 아들놈이 불기운이 강해서 불기운이 센 곳에서 만나게 될 거야. 네? 도사님,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아들에게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대도, 그러니까 자네가 안달내지 않아도 돼. 오히려 성미 급한 자네 때문에 아들 혼사를 망칠 수도 있다고. 아, 그래요? 아들에게 찰싹 붙은 인연이 있다는 점괘가 무척 반가웠지만 그래도 뭐 약간의 기미라도 있어야 말이죠. 아들은 도무지 여자 만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아들의 배필감을 찾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창석아, 너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라. 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 친구 딸 중에 아주 참한 아이가 있거든.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얼굴도 아주 예뻐. 너 한번 만나보라고 엄마가 다리를 좀 놨다. 아휴, 엄마는 참, 나 아직 연애 생각 없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만나기라도 해봐. 또 아니? 막상 만나면 생각이 바뀔지. 진짜 괜찮은 애니까 엄마 봐서라도 식사나 한번 해봐라. 참, 일단 알았어요. 진짜? 너 정말이지? 약속 펑크 내면 진짜 안 된다?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겨우 좋은 사람이랑 연결을 시켜줘도 아들의 반응은 영 심통치가 않았죠. 창석아, 어땠어? 잘 만나봤어? 엄마 친구한테 얘기를 좀 들었는데 여자 쪽에선 널 꽤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던데. 난 별로더라고요. 엄마, 사람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나랑 관심사가 너무 달라요. 학교 선생님이라서 그런가? 좀 딱딱한 스타일이에요. 그래. 그렇지만 한 번 만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다 아니. 몇 번 만나보면 마음에 드는 점도 보이고 그러는 거지. 아무튼 저는 별로예요. 그리고 엄마, 제가 연애하고 싶으면 알아서 할게요.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정말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들 결혼시키겠다고 이렇게 열심인데 막상 당사자는 심드렁하니까 힘이 쭉 빠지더라니까요. 모임에라도 나가면 아들 언제 장가 가냐고 매번 물어오거든요. 우리 아들이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직 장가 못 갔다는 소리도 잘 안 나오고 누구누구는 애도 낳고 잘 살고 있다더라.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짜증이 납니다. 이런 엄마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저는 유명한 중매쟁이에게 아들의 혼처도 부탁했고 결혼정보회사에도 기웃거렸죠. 그렇지만 오매불망 아들의 연애 소식을 기다리는 제겐 별다른 희소식이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지쳐서 반쯤 포기하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 아들이 무심하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나 요새 만나는 사람 있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나 만나는 여자 있다고요. 어? 그게 정말이야? 너 연애하니? 그래요. 엄마 소원대로 연애하고 있다니까요. 어머, 어머, 이게 웬일이야. 너 진짜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밥 잘 먹다가 거짓말을 왜 해요? 진짜예요. 만난 지 두어 달쯤 됐는데 느낌이 좋아서 계속 만나고 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더라? 아무튼 어떤 아가씨인데? 뭐 하는 사람인데? 어디서 만났어? 제가 하는 모임 중에 맛집 찾아다니는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우연하게 만난 사람인데 착하고 저랑 아주 잘 맞아요. 그래? 아들의 대답에 전 무릎을 탁 하고 쳤죠. 분명 점쟁이가 불기운이 센 곳에서 찰싹 붙어있는 인연을 만날 거라고 했거든요. 맛집이라면 불기운이 강한 곳이 많잖아요. 이번에는 아들의 천생연분이 틀림없었습니다. 엄마는 더 볼 것도 없다. 무조건 그 아가씨랑 잘해봐라. 네? 아니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무조건 잘해보라뇨. 얼굴도 한번 못 봤으면서. 딱 느낌이 왔어. 그 아가씨랑 결혼하면 무조건 잘 살게 돼 있어. 엄마는 참 싱겁긴. 아무튼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이 엄마는 좋다. 언제 한번 집에 데리고 와봐. 나도 예비 며느리 얼굴 좀 봐야지. 어휴, 알았어요, 알았어.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싫은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본인도 그 아가씨가 진짜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은 오밀조밀 귀엽게 생긴 아가씨를 데리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반가워요. 저 창석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진짜 반가워요. 네,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는 말이 어찌나 좋게 들리던지 전 그 어여쁜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도 나긋나긋 잘하고 행동 하나하나도 참 조신하더라고요. 작은 회사에 성실히 다니면서 미용 공부도 하고 있다는데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성실해 보이기까지 했죠. 무엇보다도 아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라는데 다른 이유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면 됐죠. 그래도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여자 쪽 집이 썩 넉넉하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아들을 통해 넌지시 들은 이야기인데 오래전에 남편과 사별한 예비 사부인은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온 모양이었어요. 또 남편이 재산은커녕 빚만 잔뜩 남기고 떠나는 바람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다는 거였죠. 사실 처가댁이 군색하면 애들 사는데도 영향이 미치기 마련이니까 그게 좀 꺼림칙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혼자 몸으로 애들을 바르게 키웠다는 점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전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하는 모양이에요. 아들의 분위기는 가족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 이후부터 훨씬 밝아져 있는 겁니다. 입가에는 늘 미소를 머금고 있고요. 웃기도 또 얼마나 잘 웃는지요. 그전에는 약간 무뚝뚝한 편이었는데 아니 이 녀석이 연애를 하더니만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럴 거면서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운 건지 허탈한 마음까지 들 정도였다니까요. 아무튼 불기운이 강한 곳에서 인연을 만날 거라는 점쟁이의 점괘가 딱 맞아 떨어진 셈이죠. 저는 두 사람을 꼭 결혼시켜야겠다고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성희야, 너 혹시 이번 주에 시간이 좀 될까? 네,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 아무 약속도 없어요.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 어,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주에 내가 친구들 모임이 좀 있거든. 내가 며느리 볼 것 같다고 말을 좀 했더니만 다들 한번 데리고 오라고 난리잖니. 그래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인사도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어색하면 오지 않아도 되고. 아니에요. 전 너무 좋죠. 저 어른들이랑 시간 보내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같이 가요, 어머니. 그래? 정말 괜찮은 거지? 그럼요. 저 진짜 너무 좋은데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애를 제 친구들에게 소개를 시켜준다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럽긴 했는데 어여쁜 며느리를 빨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견딜 수가 있어야죠. 다행히 흔쾌하게 따라 나선다고 하니까 저야 고마울 따름이었죠. 성희 씨라고 했죠? 창석이 엄마가 며느리 볼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세무사들 호라비로 늙는 줄 알고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알아요? 성희 씨, 우리 창석이 엄마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아니에요. 제가 이런 시어머니를 만난 게 행운이죠. 전 진짜 친어머니처럼 시어머니를 모실 생각이에요. 어머, 말도 참 예쁘게 잘하네. 이런 며느리 얻기 쉽지 않은데 정말 부럽다. 제 친구들도 너무 예쁘고 예의가 바르다며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모릅니다. 뒤늦게나마 참 좋은 며느리를 드린다며 호들갑들을 떠는데 솔직히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야 아들을 장가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도 놓였고요. 아직 상견례도 치르진 않았지만 저는 이 아이를 진짜 제 며느리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든 결혼식이든 빨리 치러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성희야, 이제 어머니께 뵙자고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시고 올릴 날짜도 잡고 준비도 하지. 바깥 사돈께서 계시지 않으시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뵙자고 그래라. 준비는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네, 어머니. 안사돈이 혼자 계시니까 이래저래 신경이 좀 쓰였습니다. 형편도 넉넉지 않다는데 딸 자식 시집 보낸다는 게 좀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전 최대한 배려를 해서 결혼식을 치르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얼마 후 예비 사돈댁과의 상견례를 맞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말씀도 조곤조곤 하시더라고요. 안사돈의 첫인상은 이랬습니다. 바르고 착한 예비 며느리가 안사돈을 꼭 닮은 거라는 생각을 했죠. 이렇게 귀한 딸을 저희에게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영희, 아니, 우리 성희가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아니에요, 사돈.
성희를 참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이런 며느리라면 어디 내놔도 부족할 게 없지요. 제가 친딸처럼 귀하게 대하겠습니다. 아유,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애들 신혼집이랑 혼수는 제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사돈께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세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힘 닿는 데까지 해야 도리죠. 아닙니다. 제가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넘치게 사는 건 아니지만 다행히 애들한테 그 정도 해줄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돈, 제가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러면 제가 너무 폐를 끼치는 게 아닌지. 제 제안에 안사돈이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옆에 있던 며느리가 안사돈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쿡 하고 찌르더라고요. 제 눈에 그런 모습이 슬쩍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며느리가 자기 엄마한테 눈치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아무리 그래도 체면이 있지. 혼수 정도는 우리가 한다고 해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고 보니 너무 제 생각만 한 건 아닌지 불쑥 또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제 입장에서야 배려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또 아닐 수가 있으니까요. 안 사둔 정 그러시면 TV와 냉장고 정도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제게 맡겨두세요. 어떠세요? 그 정도면 괜찮으시죠? 예, 제가 얘랑 상의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사돈. 그렇게 상견례가 마무리가 됐고 결혼식 날짜는 최대한 빨리 잡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게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형편이 좀 차이가 나니까 며느리 입장에선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을 겁니다. 저는 애들이 그런 문제로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양쪽 다 어려우면 모를까 조금 더 나은 쪽에서 좀 더 부담하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애들 혼수 마련하는 것도 제가 일일이 따라 나섰죠. 하나하나 엄마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요. 그날도 며느리와 함께 백화점을 다니며 이것저것 구경을 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도 돌아다녀서 그런지 갈증이 나더군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서 시원한 음료수를 고르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아르바이트생이 손님 앞에서 쩔쩔 매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손님이 원하는 담배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손님이 원하는 담배를 손가락으로 척 가리키는 겁니다. 저기 구석에 있네요. 파란색 값에 은색 글씨로 쓰여 있는 거요. 정말이네. 감사합니다. 전 담배 모양을 대번에 찾아낸 며느리가 신기하게 생각됐죠. 아니, 넌 담배도 피우지 않는 애가 어떻게 그걸 금방 찾니? 아, 제가 예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담배 생김새는 다 알아요. 아유, 그랬구나. 너도 참 대단하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며느리가 참 기특했습니다. 제 힘으로 돈을 벌고 공부까지 해오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생활력 강한 며느리는 살림을 또 얼마나 야무지게 잘 꾸려가겠어요. 한번 예뻐 보이니까 또 모든 게 한없이 예뻐 보이더군요. 성희야, 너 혹시 가을 코트 가진 거 있니? 가을 코트요? 아니요, 코트는 없는데 그건 왜요? 그래, 마침 잘 됐다. 내가 보니까 너 얇은 코트가 없는 것 같더라. 내가 한 벌 해주고 싶은데 오늘 시간 괜찮니?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한테 받은 것도 많은데 뭘 또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요새 바람이 찬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때도 많잖니.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따라와. 아휴, 어머니도 참. 예쁜 며느리 뭔들 못 해줄까요? 가뜩이나 절약이 몸에 배서 그럴싸한 옷 한 벌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아름다워야 할 새 신부가 추레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멋진 옷 한 벌 해줄 생각이었죠. 어떠니? 내가 보기엔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네, 어머니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럼 이걸로 할까? 그런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요 앞에 아울렛도 있는 것 같던데 그냥 거기 가서 사면 안 돼요? 아니야, 그냥 여기서 사. 내가 해주는 거니까 괜찮아. 아우, 참. 그럼 어머님 잘 입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예쁘게 입으렴. 어머니, 그럼 이제 우리 점심 먹으러 가요. 어머니한테 옷 선물도 받았으니까 점심은 제가 살게요. 그래? 그럼 그럴까? 예비 며느리에게 멋진 옷을 사주고 보니까 저도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이제 아들과 결혼해서 알콩달콩 걱정 없이 살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며느리랑 점심을 먹고 있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있는 젖먹이 애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더군요. 젊은 애 엄마가 애를 달래곤 있는데 애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며느리가 애 엄마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혹시 기저귀는 확인해 보셨어요? 네? 아, 갈아준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우네요. 수유도 해줘서 배고픈 건 아닐 텐데. 그래요? 그럼 혹시 영아 산통일 수도 있어요. 영아 산통이요? 그게 뭔데요? 신생아가 배앓이 하는 건데요. 수유 중에 공기를 함께 뱃속으로 들어가서 배가 살살 아픈 거죠. 그럼 어떡해요? 병원을 가야 하나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 병 때문에 아픈 거면 그래야겠지만 보통은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일단 수유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일으켜 세워서 트림을 시켜보고 그다음 엉덩이를 토닥토닥 달래보세요. 네, 한번 해볼게요. 애 엄마가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렇게 울던 애가 금세 울음을 그치는 겁니다. 그제야 식은땀을 흘리던 애엄마의 표정이 밝아졌죠. 어머, 정말 울음을 그치네요. 너무 울어서 식당을 그냥 나가야 하나 싶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애 키우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 거죠 뭐. 분유를 먹이실 때 분유통을 흔든 다음에 공기방울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유하는 게 좋고요. 수유할 때도 애를 살짝 세운 자세로 먹이는 게 좋아요. 아, 네, 알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 며느리의 신통방통함에 놀라고 말았어요. 어쩜 애 한 번 키워본 적 없는 며느리가 이런 것들을 척척 알고 있을까요? 어머, 신기해라, 성이야. 너는 어쩌면 애 엄마처럼 그런 지식을 다 알고 있니? 어디나 몰래 애라도 키워봤니? 아이 참 어머니도 요새 인터넷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원래 제 꿈이 현모양처잖아요. 틈날 때마다 살림상식이다, 육아상식이다 찾아보는 게 취미인걸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 며느리 진짜 대단하네. 정말 준비된 며느리구나. 대한민국에 이렇게 준비가 잘 된 며느리가 또 있을까? 어머니, 남들 들어요.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남들 들으면 어떠니? 나만 좋으면 됐지. 아유, 어머니. 그랬습니다. 보면 볼수록 겪으면 겪을수록 정말 마음에 드는 며느리였어요. 성품이면 성품, 외모면 외모, 거기에다 어른을 대하는 예의범절이나 생각하는 가치관까지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이런 며느리가 제게 온 것을 감사해하며 결혼식을 누구보다 더 애타게 기다렸죠. 그리고 드디어 아들과 며느리가 백년 가약을 맺는 날이 왔습니다.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닌데 제 가슴이 왜 그렇게 쿵쾅거리며 뛰던지 정신없이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남편과 함께 혼주석에 앉았는데 벌써부터 눈물이 차는 겁니다. 제 감정도 이런데 딸 자식 떠나보내는 사부인 마음은 어떨까요?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사부인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더 그렇더라고요.
식을 시작하기도 전에 제가 훌쩍거리니까 남편이 은근히 핀잔을 주더군요. 아이고, 화장 번져. 초상 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얼른 화장실 가서 화장 좀 고치고 와. 알았어요. 얼른 다녀올게요. 전 애서 감정을 추스르곤 총총 걸음으로 화장실에 갔죠. 거울을 보면서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의 어느 한 칸에서 드런드런 말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누군가 화장실에서 통화를 하는 소리 같았는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흘려듣다가 아는 이름이 제 귀에 딱 꽂히는 겁니다. 저는 그때서야 귀를 기울였죠. 결혼식장이야. 그래, 장성이 결혼식. 걔 또 결혼한다니까? 어휴, 말도 마라. 어릴 적 친구란 게 죄지. 성이 결혼식 쫓아다닌 게 벌써 세 번째다. 뭐? 애? 애 있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지. 아마 전 남편이 키우고 있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또 결혼을 하냐고? 너 성희 수법 몰라? 자기가 이혼녀라는 사실 철저히 숨기고 마음에 드는 남자 생기면 그렇게 결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쓴물 단물 다 빨아먹고 또 버리는 거지. 나중에 걸리면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관이지. 성희 엄마도 가짜, 성희 신분도 가짜. 모두 가짜 투성이니까. 어, 대충 밥만 먹고 곧 나가려고.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미친년처럼 목소리가 흘러나왔던 칸의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거기엔 딱 며느리 또래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어머, 아줌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가씨, 지금 통화했죠? 내가 어쩌다가 듣게 됐는데, 지금 그 말, 우리 며느리에 대한 얘기 같은데, 장성이 말이에요. 맞죠? 네? 아, 그게 그러니까, 제가 다그치자 안색이 시퍼래지면서 진땀을 뻘뻘 흘리는 겁니다. 전 물에 빠진 사람 한번 구해달라는 심정으로 애원을 했습니다. 아가씨, 제발 솔직히 말해줘요. 어차피 내가 아가씨 통화 내용을 들은 이상 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아직 결혼식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만약 내가 며느리를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거면 제발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아들 인생 이렇게 망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아주머니, 이러시면 제가 곤란해지는데 부탁이에요. 아무리 친구도 좋지만 한 남자 인생이 달린 중요한 일인데 한 번만 살려준다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조금만 있으면 결혼식이 시작될 텐데 여기서 며느리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 아들 인생이 망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애원하다시피 부탁하기도 하고 빌어보기도 하면서 사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내 망설이던 그 아가씨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얘기했다고 말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양심이 찔려서 말씀드리긴 하는데 먼저 성희 제 이번 결혼이 세 번째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직 혼인신고 안 한 남자랑 동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니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주 나쁜 년이라고 웃으며 말하긴 했는데 뭐요?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 틀림없는 사실이죠? 저는 며느리 친구 말을 듣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믿었고 천사 같은 며느리가 가면을 쓴 불려우였다니 심장이 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심성 고운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이혼을 2번씩이나 했고 애까지 있는 파렴치한 유부녀가 바로 제 며느리라는 겁니다.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등쳐먹고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으면
가차없이 남자를 버리고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사기를 치고 다녀 교도소 복역도 한 전과자라는 겁니다. 머리가 핑하고 돌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진실인지 분간이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며느리 그 친구는 제가 화장실 바닥에 앉아 망연자실하니 쐐기를 박아주더군요. 아주머니, 저도 어릴 적 친구라 성이 하는지 꾸역꾸역 보곤 있지만 솔직히 저도 이건 아니다 싶어요. 어차피 아셨으니까 빨리 이 결혼 물으세요. 제 말이 믿기 어려우면 혼주석에 앉아있는 성희 엄마라는 여자한테 물어보세요. 그 여자 성희가 알바로 고용한 가짜 엄마예요. 친엄마 아니에요. 그리고 성희가 소개한 형제들, 친구들도 거의 대부분 가짜예요. 지금 판단 잘 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해드릴 얘기는 다 해드렸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먼저 결혼식장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친구도 해코지가 두려웠던 건지 조심스럽게 제게 말하고는 조용히 떠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에서 열불이 터져 나오는데 손과 다리가 달달달 떨리면서 도저히 걷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제 눈이 썩어 빠졌나 봅니다. 저런 불려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우리 귀한 아들과 천생배필이라고 생각하다뇨. 그동안 감쪽같이 온 식구를 속인 며느리를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가짜 안사돈에게 다가갔어요. 이제 막 식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죠. 사회자가 결혼 10분 후에 식을 시작한다는 안내 멘트가 나올 때쯤이었어요. 저는 곧장 뻔뻔한 얼굴로 저를 속인 성희 엄마 역할을 한 그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안사돈, 아니 아줌마, 제 눈 똑바로 봐봐. 네? 아니 사부인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줌마라뇨. 그것도 결혼식에서 사돈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야, 이 미친 여자야. 어디서 사돈이라는 말을 그 더러운 입에서 올리고 있어? 죽고 싶어? 지금부터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깜빵에 쳐넣을 줄 알아. 딱 2번 기회 준다. 당신이 진짜 장성희 친엄마 맞아? 네가 직접 나와서 키워준 애미 맞냐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 딸 맞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겠죠. 제가 죽일 듯이 그 여자에게 말을 하니 자신이 없는 건지 기어가는 목소리로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2번 기회 준다고 했지? 1번 지났다. 자, 이제 마지막 1번이야. 지금 사람들 우리 쪽을 주시하고 있는 거 보이지? 말 잘해야 될 거야. 정말로 그 순간에는 제가 결혼식을 앞두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고 난장을 피우니 모두들 무슨 일인가 싶어 저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도 저희가 사기 결혼 당했다는 것을 차라리 알면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보이지? 지금 영상도 찍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지금 바른 대로 말하면 그냥 여기서 끝낼 거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면 당신도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거야.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장성희한테 돈 받고 여기에 앉아있는 건 맞아? 아니야. 사색이 된 가짜 안사돈이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기만한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정말 가증스러웠습니다. 홀로 딸을 키워온 불쌍한 사부인이 아니라 돈을 받고 연기를 한 가짜 엄마라니. 전 그것도 모르고 온갖 혼수까지 제가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멀쩡한 가족을 이런 식으로 파탄낼 수가 있을까요? 전 너무 화가 나 가짜 사부인 한복 저고리를 움켜잡고 푹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정하게 한 머리채를 잡고 당장 꺼지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넌 내가 눈 돌아가는 모습을 더 보게 될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짜 사부인은 그렇게 도망치듯 식장을 빠져나갔고 예상치 못한 소란에 식장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직 신부 대기실에 있는 가짜 며느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겠죠. 전 성큼성큼 신부 대기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예식 시작되는데 여긴 왜 오셨어요? 어서 혼주석에 앉아 계셔야죠. 그런데 어머니, 안색이 왜 이래요? 어디 불편하세요? 성희야,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전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가짜 며느리의 뺨을 온 힘을 다해 날렸습니다. 아,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너 인연, 지금 그 말이 입에서 나와?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정말 몰라? 어머니, 너 지금 우리 창석이 두고 사기 결혼하려는 거 나 다 알고 있다. 너 결혼도 2번이나 했다며? 애도 2이나 있고 말이야. 맞아? 맞냐고? 제가 목에 핏대를 세우고 따져 물으니까 며느리의 표정이 차갑게 식는 겁니다. 그 순진한 눈빛이 표독스럽게 변하더군요. 아이 참, 그건 또 어떻게 알아내셨대? 그 소리 어디서 들었어요? 하, 모두 사실이구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 사람이 돼서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냐고, 이년아. 아이고 참, 왜 자꾸 이년저년 욕짓거리예요. 어차피 이 결혼 파투난 것 같은데 그럼 아줌마랑 나랑 남남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주둥아리 놀리지 말라고요. 나도 성질 있어요. 네? 이 인연이 그래도? 악에 바친 저는 며느리의 머리끄덩이를 쥐어잡고 마구 흔들어 버렸습니다. 아, 이거 안 놔? 이 아줌마가 정말 미쳤나? 가짜 며느리와 몸싸움을 벌이는 와중에도 그 아이가 입고 있는 새하얀 드레스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저것도 제 생돈 몇백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간 드레스였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저는 한 손으로는 그년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드레스 자락을 잡아챘습니다.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했다는 그 드레스는 벅벅 잘도 잘 찢어지더군요. 제가 왕년에 운동 좀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을 파탄내려던 이 싹퉁머리 없는 년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있는 힘 없는 힘 다 끄집어내서 그년을 갈갈이 찢을 태세로 살풀이를 했죠. 잠깐만요. 아파요. 정말 아프다고요. 아, 사람 살려요. 이 아줌마가 사람 죽여요. 가짜 며느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애원을 합니다만 저는 절대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당한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놀란 사람들이 달려와 우리를 떼어놓고서야 그 사달이 끝이 났습니다. 당시엔 제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렇지 아마 그 예식장은 폭탄을 맞은 것처럼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제가 난장을 피운 덕에 경찰까지 출동을 했고 저는 정식으로 가짜 며느리를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는 또 다른 사기죄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이었더군요. 이미 같은 죄목의 정가에다가 이번 죄까지 더해졌으니 말할 것도 없이 감옥행이었습니다. 결혼을 빌미로 돈을 뺏고 온갖 지저분한 행동들을 하고 다녔더이다. 걔가 징역을 살게 됐어도 우리 가족 역시 커다란 태풍에 맞은 것처럼 초토화가 됐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아들 녀석이 제일 큰 충격을 받았죠. 다행이라면 끝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지만 사랑을 사기당했다는 생각에 무척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난번 점쟁이가 말하던 귀신같이 찰싹 붙은 인연이 바로 이런 건 줄 알았다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결혼을 시키지 않았을 텐데요.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역시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정말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겨우 마음을 다잡은 아들 녀석은 회사를 다니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전 그 뒤로부터는 아들에게 연애를 하라거나 여자를 만나라는 말은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다면 그냥 지지해 줄 생각입니다. 아들 인생은 아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 나쁜 년은 여전히 법의 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제 가슴이 확 하고 풀린 건 아닙니다. 마음 같아선 너 죽고 나 죽자고 하고 싶지만 그게 어디 제 성질대로 됩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기막힌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많은 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은 저처럼 바보같이 당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며느리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네요. 요즘 세상이 워낙 사기도 많고 팍팍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남에게만 일어날 것 같은 일을 저도 겪으면서 참 세상 무서워졌다는 생각도 드는 요즘이네요.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도와 아들의 억울한 결혼식을 막을 순 있었지만 저는 사람 보는 견문을 넓혀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